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조치, 즉 정권 인수위원회를 잘 꾸려나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아젠다들이 지금 속속 발표되면서 모든 나라에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요. 특히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지난날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즉 언론과 검찰의 그 낡은 생각들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할지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바로 선거 직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하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여론의 그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다른 데서 이렇게 쿼터를 해갖고 따와서 그것을 그냥 갖다가 베끼다 보니까 엉뚱한 여론을 조성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이곳은 지금 11월 8일 오전 7시 10 몇 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투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투표가 완벽하게 오피셜하게 종료되진 않았어요. 몇 군데가 지금 남아 있는데, 현재로는 트럼프가 29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카멜라 해리스가 226명입니다. 그러니까 69명이나 지금 앞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너무나도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언론들이 선거 전날까지 해리스가 앞선다는 그런 통계치, 지지율표가 나와 있다고 그렇게 계속 보도했고, 한국은 여기에 덩달아서 숟가락을 올려놓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현지에서 바라봤던 이 캔사스 하모는 그게 아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트럼프의 이 열풍이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과연 김호중 아티스트에게도 이것이 영향이 미칠까? 네, 그것은 당연히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이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미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제 올바른 커먼 센스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김호중 가수의 11월 13일 있을 선고에도 영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더 살펴보면서 김호중 가수가 집행유예는 확실하고, 이것이 안 된다면 보석으로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 11월 13일 그 이후가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로드맵과 거기에 대한 아젠다를 지금부터 생각해 놓으십시오. 그 주변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집행유예가 왜 확실하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그것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기가 안 돼서 저는 못 해 보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구독자님들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받고 그것에 따른 상응하는 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 이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김호중의 이름을 팔면서 명백한 명예훼손을 하면서 단지 유명 아티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음주 사고도 김호중 탓이요, 음주 후 도주했다 하면 모든 것이 김호중의 탓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명예훼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인격권, 비윤리적인 야만적인 보도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언론의 행태였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우리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이렇게 순화되고 정제되지 못한 이러한 국민의식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갖다가 앞세우면서 언론의 이 정당한 권리만을 부르짖으며 그들은 대한민국의 한 시민, 국민인 김어준 가수의 인권과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악의적이면서 정말로 무분별한 폭격을 돌멩이질을 언론의 그 말폭탄 이것으로 때렸습니다. 네,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어져서 검찰의 구형과 구속을 또 연장시키고 또 김어준 가수의 그 아픈 몸까지도 참으면서 수감 생활을 하라고 하는 병보석조차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러한 베이스다. 그것을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도 구속의 연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병보석도 해주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월 13일 날 과연 이러한 것을 꿰뚫고 이러한 것을 배제하고 충분한 양형 기준에 의해서 과연 정당하게 재판의 선고가 나올지 캔사스 하모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들이 뭐 마른 행주를 짜고 또 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집행유예나 보석이 안 된다면은 그들이 그 후에 감당할 그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양형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선례가 있고 실무적인 사례, 판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김어준 아티스트는 5월 24일 영장실질 심사를 했을 때에 이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이제 6개월간을 지금 수감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긴 수감 생활이 법의 완전한 심판을 받기 전에 계속해서 구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판사님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된 인신 구속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상세입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이제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2개월씩 지금 2번에 걸쳐서 연장이 되어서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것을 재판부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보석 신청이 되었지만 9월 30일 결심 공판에 했지만 보석 심리만 마쳤지 그 결심은 아직 보류 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보석이 신청되면 이 보석도 하나의 재판이기에 사건 번호가 붙어 있어야 하고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어준 아티스트에 대한 공판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판에 대한 그 형사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사건 번호가 보석 사건입니다. 이 보석도 하나의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건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는 이런 것이 있기에 보시다시피 형사사건이 붙는 것은 김호중 아티스트의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고단이라고 붙습니다. 이것이 붙이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고단이라는 그런 것으로 사건 번호가 붙는데, 보석은 초보라는 그런 것으로 표시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 보석도 결심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11월 13일 선고 날에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지 않으면 보석으로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유예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사님이 선고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공판 검사의 구형의 2분의 1 수준을 실형을 하면서, 물론 여론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할 때에 검사 구형의 2분의 1 수준은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 6개월은 검사의 구형에 거기에 맞춰서는 선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집행유예 조건에 참작할 사항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김호중 가수가 지금 처한 상황은 여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범이고 합의가 있었고 사건이 경미하고, 또 그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뚜렷한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뉘우치며 또 여러 가지 감형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6개월 정도의 수감 생활을 해왔고, 또 아픈 몸의 상태입니다. 발목 부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가 급선무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피해자의 탄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 또 초범이고 전과가 전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진실 어린 반성과 또 그에 따른 뉘우침의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모든 것을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집행유예는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법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검사의 구형 3년 6개월에 감형 기준을 마이너스를 한다면 보편적으로 1년 9개월 정도의 실형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사법방해와 사회적 공분이라는 것을 판사님이 더 덧입혀서 더해서 판결을 하신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조건인 3년 이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집행유예 조건이 맞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이것이 안 되면 보석으로도 나오는 날이 11월 13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캔사스 암호는 11월 13일 이후를 생각하라, 이런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직도 잘 이렇게 뭐랄까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손주들이 보고 있는 하나의 책에 이러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한번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꼬맹이들도 이 말을 이해를 해요. 요새는 캐릭터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캣보이는 배웠대요. 뭘 배웠냐 하면은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답니다. 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두려워할 때도 있고 또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된다라는 것을 이 꼬맹이들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꼬맹이들이 보는 그런 캐릭터 동화책에서 저도 이렇게 배운 바가 있어서 같이 공유해 봅니다. 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